밤마다 뒤척이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고민한 적 있으실 겁니다. 잠은 오지 않고 시계만 바라보다 새벽을 맞이하는 순간 아침에는 더 피곤해져 하루가 무너집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단 10초 손끝으로 이곳을 눌러주는 습관만으로 숙면을 되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깊은 잠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불면증과 수면을 연구해온 정신의학과 수면클리닉 센터 이승호 원장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겨우 잠이 들어도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와 몸이 보내는 수면 신호가 어딘가에서 막히고 작은 자극만으로도 이 신호를 다시 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2세 김영희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할머니는 수년 동안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는 탓에 낮에는 늘 무기력했고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피곤해져 대화조차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효과는 줄어들었고 약 때문에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아와 간절하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약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라도 푹 자고 싶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귀 뒤쪽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 움푹 들어간 자리인 풍지혈을 10초간 지그시 눌러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돈도 필요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깨더라도 다시 금방 잠들 수 있어요.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참거나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불면증의 전부는 아닙니다. 몸이 가진 회복 메커니즘을 제대로 깨워줄 수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숙면을 누릴 수 있습니다. 풍지혈 자극은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자극이지만 뇌에 이제 잠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전달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풍지혈 자극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유도하는데 풍지혈 자극이 이 과정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60대 이상 불면증 환자들은 4주 만에 평균 수면 시간이 늘고 깊은 수면 단계 비율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처럼 많은 환자들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잠을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불면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 생활습관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풍지혈 자극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풍지혈 자극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손끝으로 몇 초 누른다고 잠이 달라질 수 있나요? 얼핏 들으면 단순한 민간요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신경학적, 생리학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풍지혈은 머리 뒤쪽, 목과 머리뼈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움푹 들어간 자리가 양쪽의 대칭으로 잡히는데 이곳은 뇌로 가는 혈류가 집중적으로 흐르는 통로이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다발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불면증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낮 동안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 걱정과 불안이 뇌를 과도하게 각성 상태로 만들고 그 결과 몸은 피곤한데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지혈을 눌러주면 긴장된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대신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 켜져 있던 깨어있음의 스위치를 끄고 수면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마치 방 안의 전등 스위치를 끄듯 풍지혈은 뇌의 전등을 꺼주는 자리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이 원리는 연구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연세대학 한방의학 연구팀은 2019년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60세 이상 환자 48명을 대상으로 풍지혈, 지압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기 전 10초간 풍지혈을 자극하도록 하고 이를 4주간 꾸준히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수면 시간이 42분 늘었고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 비율이 18%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을 뿐 아니라 숙면의 질 자체가 개선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풍지혈 자극은 뇌의 각성도를 낮추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세 박동수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려고 해도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도무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효과는 점점 줄었고 낮에는 어지럼증과 피로 때문에 외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약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풍지혈 자극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원장님, 손으로 몇 초 눌러서 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아드님의 권유로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잠자리에 들기 전 10초간 양쪽 풍지혈을 눌러주셨습니다. 3주 뒤 박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드는 게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깨면 2~3시간은 뒤척였는데 이제는 금세 다시 잠이 와요.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수면제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이 사례는 풍지혈 자극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수면 구조를 바꾸는 힘을 가진 방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잠은 뇌의 리듬과 신경계의 균형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지만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회복 신호를 깨워주면 의외로 단순한 자극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밤 뒤척이며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지혈 자극처럼 몸의 신호를 바로잡아주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풍지혈 자극이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정확한 위치와 올바른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항상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풍지혈은 뒷목 위쪽,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양쪽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느껴집니다. 마치 작은 홈처럼 패여 있는데 바로 그곳이 풍지혈입니다. 자극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양손 엄지를 각각 풍지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은 머리를 감싸듯 받쳐주면 안정적으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힘의 강도는 통증이 아니라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과하게 누르거나 문지르다가 오히려 뒷목 근육이 뭉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눌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게는 2회, 길게는 3회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세는 앉아서 해도 되고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목을 지나치게 젖히거나 힘을 주면 근육 긴장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으니 편안한 자세에서 가볍게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께는 마치 잠들기 전 전등 스위치를 끄듯 풍지혈을 눌러 뇌의 스위치를 꺼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하지만 그 이미지가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세 김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 어르신은 평생 잠이 얕아 새벽마다 깼습니다. 늘 2, 3시에 눈이 떠져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이면 피곤해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약을 처방받아 드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약해지고 부작용이 늘어나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매일 밤 자기 전 풍지혈을 10초간 눌러보는 습관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억지로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초만 지그시 누르시고 호흡을 깊게 내쉬면서 2, 3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약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시작하신 습관이 2주 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하게도 잠이 빨리 와요.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이 드는 건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지 않고 개운합니다. 그 얼굴엔 자신감을 되찾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약에만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경험이 어르신께는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풍지혈 자극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끝과 10초의 시간을 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행동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가 이제 잠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숙면을 경험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이틀만 시도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2주에서 4주간은 이어가야 몸이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몸이 본래의 수면 리듬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은 결코 숙명적인 병이 아닙니다. 몸이 가진 회복 메커니즘을 깨워주는 작은 습관, 풍지혈 자극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첫걸음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밤, 손끝으로 뒷목을 눌러주는 단순한 동작이야말로 숙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풍지혈 자극이 수면 스위치를 켜주는 강력한 방법이라면 숙면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잠은 억지로 눈을 감는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몸과 뇌가 동시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을 때 비로소 깊은 잠이 이어집니다. 그 신호를 돕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호흡, 빛, 그리고 온도입니다. 먼저 호흡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얕고 빠른 호흡입니다. 긴장으로 인해 흉곽 위쪽만 움직이며 숨을 쉬다 보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4-6호흡법입니다. 즉,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가 천천히 오르내리도록 복식 호흡을 유지하면 더욱 좋습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며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미국 수면재단 연구에서도 단순 호흡 훈련만으로도 불면증 환자의 입면 시간이 평균 12분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밝은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불을 끄고 곧바로 누우십니다. 그러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취침 30분 전부터 조명을 서서히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푸른빛 계열의 조명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노란빛 계열의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멜라토닌 분비는 어둠 속에서 촉진되는데, 인위적으로 밝은 빛을 차단해 주는 습관만으로도 숙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온도와 습도입니다. 방 안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 내외가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몸은 쉽게 뒤척이고 땀이 차거나 호흡이 불편해져 수면이 얕아집니다. 특히 전기장판을 오래 켜두는 습관은 숙면에 큰 방해가 됩니다. 잠들기 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방 안 공기는 오히려 서늘해야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몸은 따뜻하게, 방은 시원하게라는 원칙이 숙면의 비밀입니다. 69세 장미자 할머니는 이 세 가지 습관을 바꾸면서 숙면을 되찾은 분입니다. 평소 잠들기 전까지 TV를 켜두셨고 전기장판을 하루 종일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새벽마다 더위로 이불을 걷어차고 다시 추워져서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불면증까지 겹치자 밤마다 3시간 이상을 설쳐야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TV를 끄시고 방 안 불빛은 스탠드 하나만 켜세요.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만 켜두었다가 잠이 들면 바로 끄세요. 대신 얇은 이불로 몸을 덮어주시고 방 온도는 19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우시기 전 4-6호흡법을 5분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장 할머니는 전혀 다른 얼굴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누우면 20분 안에 잠이 들어요. 새벽에 한번 깨더라도 다시 금방 잠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도 덜 피곤해서 집안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밝은 목소리 속에 오랫동안 잃었던 활력이 묻어났습니다. 수면은 약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흡, 조명, 온도라는 단순한 3가지 습관만 지켜도 불면증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풍지열 자극과 함께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잠들기 전 10초의 손끝 자극,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 이 2가지가 만나면 숙면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숙면을 위해 풍지열 자극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더라도 반대로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 불면증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병행해도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6시간 이상 체내에 남아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마신 커피는 밤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수면센터 연구에서도 하루 2잔 이상 카페인을 섭취한 60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늦어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은 현대인의 가장 큰 수면의 적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잠이 올 때까지 동영상을 본다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잠을 더 멀리 보내는 행동입니다.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빛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늦은 시간에 격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저녁 늦게 격하게 하면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고 체온이 올라 뇌가 각성됩니다. 수면은 체온이 떨어지면서 시작되는데 운동으로 체온이 늦게까지 높아지면 입면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저녁 7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과식입니다. 늦은 밤 배가 고프다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밤새 쉬지 못합니다. 위산 역류나 더부룩함 때문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으로 마무리하고 늦은 시간에 야식은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키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67세 최연주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커피를 즐겨 하루 3잔 이상 마셨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이 나이에 무슨 습관을 바꿔요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약물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자 결국 생활 습관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끊고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풍지혈 자극을 함께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최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밤에 누우면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아요. 아침에도 개운해서 일어나면 바로 집안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습관을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놀라움과 기쁨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풍지혈을 10초간 눌러주는 습관은 뇌의 수면 스위치를 켜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 호흡법, 조명, 온도 같은 환경 관리가 더해지면 잠드는 시간은 짧아지고 수면의 질은 깊어집니다. 반대로 카페인, 스마트폰, 늦은 운동, 과식 같은 습관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수면은 특별한 약이나 장치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몸이 가진 회복의 힘을 깨워주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손끝에 10초 풍지혈 자극을 시작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 나가신다면 머지않아 숙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